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신년이 되면서 나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불편할 정도로 낙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충분히 빠졌는데도 여전히 반등다운 반등을 한 번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한 10분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5만 5천 정도로 미비합니다. 거래량이 최소한 이제 한 50만 정도 수반이 되면서 양봉을 만들어줘야지만 이제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점쳐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제 소강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하튼 조만간 이제 강력한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최근 나온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방송 제목이 이제 32만 원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32만 원이면 전에 이제 6월달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32만 원 정도가 되겠죠.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한 20만 원대 후반이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32만 원 정도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120일선이라고 그러죠. 경기선이 또 32만 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0만 원, 1차적으로 이제 30만 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30만 원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심리적인 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만 원대, 29만 원이라 하더라도 29만 9천 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30만 원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만 원대 주식이냐 이제 30만 원대 주식이냐 이거로 이제 우리가 가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1차적으로는 30만 원 회복이 이제 급선무일 것 같고, 주가가 만약에 이제 32만 원대 이제 안착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편안하게 우리가 목표한 바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우리가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원화가 이제 달러 대비 이제 약세를 보인다는 의미죠. 하락 추세를 보여지만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 이제 강세를 보이고, 또 주가라는 것은 원화 강세 속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소 이제 외환시장과 이제 주식시장 간에 이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왜곡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상위 구조인 이제 외환시장이 이제 수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직선을 이제 세 개를 이제 표시해 놨거든요. 맨 좌측이죠. 3월 달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된 거죠. 환율이 인상이 된 거죠. 주식 시장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원화가 가파르게 약세,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대비해서 주식시장은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좌측에 있는 고점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의 최고점이었죠. 1월 11일 고점이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여진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외환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견조했죠. 그리고 이제 원화가 그때 고점 이후에 3월달 고점 이후에 다시 또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죠. 환율이 인하가 되는데, 그때 주식은 또 이제 상승세로 이제 반영이 되죠.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맨 왼쪽에 화살표 전서부터 화살표까지가 보면은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해서 약했어요. 주식시장이 더 강했죠. 외환시장이 이제 환율이 원화가 이제 평가 절하 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오히려 외환시장이 이제 원화가 절하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좀 더 견조한 그런 상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 코스피가 이제 최고점이 지난 작년 6월 25일 날이죠. 3,316포인트가 최고점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외환시장은 이제 먼저 갭 상승을 하죠.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되는 거죠. 가파르게. 그러면서 또 원화가 가파르게 이제 원화가 절하, 즉 이제 환율이 인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후서부터죠. 코스피 지수 이제 3,316포인트 고점 이후서부터 원화가 이제 절하되고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 주식시장이 원화가 절하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화살표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10월 1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1200.4원에서 1200.4원 달러당 원화가 최고점일 때입니다. 최고점일 때 주식시장은 바닥이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900원대거든요. 1190원대거든요. 1190원대인데 주식시장 그때보다 더 지금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서부터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 화살표 이후서부터 보시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서부터 보면은 외환 시장보다 주시장이 더 과매도가 된 상태인 거죠.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식 시장보다 외환 시장이 더 상위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보면은 외환 시장이 맨 위, 그다음에 채권 시장, 그다음에 이제 주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서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이 맨 상위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견주하는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가가 외환 시장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외환 시장이 원화가 약세인데 주시장이 오른다. 혹은 빠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주시장도 다시 원화의 절하와 함께 다시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환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뭐 중기 이유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도 주식시장이 또 강렬하게 우상향 쪽으로 좀 반등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요. 2021년 12월 23일서부터 현재까지 수급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0시 15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91억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175억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매수 규모가 다소 좀 줄기는 하고 있지만 줄고는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뭐 순매수로 전환되는 것은 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스피에 속해 있지만 소속은 코스피지만 코스닥 시장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연동돼서 이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어떤 수급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순매도하게 되면 사실 그 하이브도 조정받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면 또 상승 반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지속 봐야 되겠고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 관련돼서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리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때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외국인들 팔고 나가면 또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맨 오른쪽 보면 연기금 있어요. 연기금. 하이브가 또 연기금의 어떤 그 수급 체계하고 연동성이 인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 그 배당락 시점이 이제 12월 29일이었죠. 작년 12월 29일이었는데 배당락 이후서부터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연기금에서 기조적으로 계속 순매수 보이는데 배당락 이후서부터 또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이브 조정의 어떤 그 수급적인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하튼간에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하튼간에 하이브 주가는 수급적 차원으로 볼 때 외국인 수급과 굉장히 밀접하고 아울러서 연기금의 수급과도 밀접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외국인들이 좀 매도 위인 것 같아요. 노무라증권에서 7,500주 순매도 보고 있고 JP증권에서 이제 5,200주 JP모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와에서 1,200주 이 매도고 매수는 뭐 JP모건 쪽에서 3,200주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제 주가는 지금 플러스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반이 코스닥 시장 전반이 아주 강세가 아니고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순매도기 때문에 상승 자체도 상당 부분 뭐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그 과매도 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급락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이제는 좀 다소 좀 그 시장 자체도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KB증권의 1월 17일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보여줄 게 더 많은 2022년 그리고 작년 4분기 이제 프리뷰가 되겠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보여줄 게 더 많은 2022년 중에서도 이제 상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에 또 특히 이제 모멘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지금 이제 목표 가격을 5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 50만 2천 원, 이베스트 증권이 이제 50만 2천 원 지시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베스트 증권 보고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KB증권에서 이제 50만 원 변함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하이브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40한 6% 정도 빠졌는데 본질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이 바뀐 거죠, 시장이. 그러나 이제 본질은 변함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줄은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물류 대란, 미국의 어떤 그 물류 대란을 위해서 이제 공급이 그 차질이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먼저 보죠. 본업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NFT 등 NFT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그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미 그 비트코인이 이제는 그 주류에 가깝게 이제 뭐 글로벌 상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FT라는 것은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어떤 그 새로운 생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NFT 등 활발한 신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해서 미래의 그 이노게닉이라고 하죠. 이노게닉이라는 게 이제 무기적이라는 뜻인데 무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유기적이라는 게 좀 더 세련된 것 같아요. 비유기적인 이제 그로스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 비유기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반대가 이제 그 유기적 성장인데 유기적이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내부의 어떤 그 내부 어떤 그 내부 자체 역량의 어떤 그 뭐라고 시너지를 통해서 그 성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기적 성장인데 이 비유기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그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성장을 피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납득이 되실 거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외부 M&A라든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 사실 그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전반은 코로나 피해주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매출의 어떤 그 출발점이자 중심은 사실 그 오프라인 공연이죠. 오프라인 공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과 테이퍼링 이슈로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45.8% 하락한 상태라는 거죠. 한 46% 정도. 뭐 빠질 만큼 빠졌어요, 사실. 이게 무슨 잡주 반열은 아니죠. 잡주는 아니죠. 시가총액이 또 뭐 10조 반열이기 때문에 잡주라고 볼 수는 없겠고 여하튼 그래 그 정도 캐파 주식이 고점 대비 한 46% 빠졌다는 것은 뭐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께도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조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이기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점에 물리신 분이라도 좀 더 기다린다면 반드시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같은 건 납득이 되겠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사실 그 금리가 긴축이죠. 테이퍼링과 함께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금리가 지금 빠르면 3월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성장주는 사실 금리 인상이 피해주죠. 성장주들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조달 자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명분으로 주가가 빠지는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현금이 많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은 좀 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를 끝내고 실적 장세를 봐야 되는데 실적 장세에서는 결국은 뭐 실적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달에 지금 서울 콘서트가 시작이 되죠.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산 추이로 봐서는 사실 그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콘서트가 이제 개최가 된다면 또 커다란 모멘텀이 뭐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4분기 영업이익이 723억입니다. 당초 우리가 한 850억대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미국의 어떤 물류 대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깎아먹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이제 그 BTS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븐틴이 신규 앨범 그 9집이죠. 미니 앨범 9집이 213만 장, 엔하이픈이 130만 장,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총 뭐 4분기 하이브 앨범 판매량이 총 477만 장. BTS 의존도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BTS 의존도가 높은 것은 크다는 것은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사실 그 비유가 적절치 모르겠지만은 이게 BTS가 이제 하이브의 하나의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품인데 제품의 사이클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작다는 것은 사실 회사 차원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걸 대체할 만한 그런 그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뭐 세븐틴이라든가 엔하이픈 또 기타 이제 그 아주 그 히트치고 있는 그 새로운 아티스트들 같은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2월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한다는데 하여튼 그래미상을 뭐 받을 가능성이 저는 뭐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고 3월에 또 서울 공연이 소화될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뭐 청소년들도 지금 접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상반기에 이제 런칭 예정, 출시 예정인 위버스 2.0도 이제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되죠.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이버의 어떤 그 브이라이브하고 통합하고 게임 웹툰은 지금 1월 15일자로 지금 오픈이 됐습니다. 저도 네이버 웹툰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근데 지금 뭐 그 실제로 뭐 크게 평가는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여하튼간에 다양한 영역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다. 하여튼 그 위버스 2.0 런칭과 함께 이타카 홀딩스 소속 아티스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위버스에 입점이 예상한다는 게 입점을 하는 거죠. 입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은 상당 부분 뭐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위버스 2.0에서는 NFT 무료 에어드랍 무상으로 이제 주는 거죠. 무상으로 NFT를 무상으로 주는 거죠. 초기에는. 자, 밑에 그 실적 보시면은 이제 작년 2021년 예상 영업이 이제 1,890억 정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1,900억 정도, 1,900이 살짝 안 될 것 같아요. 4분기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1,900이 살짝 안 될 수 있고 1,890억이라 하더라도 제 계산해 보니까 그 전년도 2020년도 1,460억 대비해 보니까 29%예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29%. 29%는 대단한 거죠. 잘한 건데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예상 영업이 제일 작아요. 3,500억 미만이 별로 몇 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KB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는 유지하는데 영업이익 전망치를 3,170억인데요. 3,170억도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사실 좀 그 보수적으로 잡아서 3,500억 되면은 5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오미크론이 또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KB증권에서는 3,170억을 제시했는데 1,890억에서 3,170억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여러분들 68% 계산하면 68%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뭐 18억짜리가 31억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890억이 3,170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2023년에는 이제 3,920억, 4천억이 안 되네요. 하여튼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망치들이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6월달 고점서부터 제가 이제 그 캡처를 잡아서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자, 32만 원 회복의 의미. 자, 1차적으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만 원을 이제 그 빨리 돌파해 주는 게 좋죠. 30만 원을 돌파해 주면은 30만 원이 심리적 저항선인데 30만 원 이제 돌파해 주면 30만 원 돌파하고 30만 원 정도 초반에서 안착이 되면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매수 요인을 또 우리가 견인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32만 원이. 제가 이제 지금 삼선 전환도 지표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마 삼선 전환도 지표를 보면 32만 원을 돌파해야지 기존에 이제 음에서 양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삼선 전환도 옛날에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좀 오래된 지표이긴 하지만 옛날엔 제가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여하튼 간에 32만 원이 이제 경기선. 우리가 이제 흔히 저희 프로들끼리 얘기할 때 121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죽은 주식이래요, 죽은 주식. 121선은 이제 회복해줘야지만 살아있는 주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과매도, 비이성적인 과매도로 인해서 120선이 깨지긴 했지만 이 120선을 32만 원이 되겠죠. 120선 32만 원 바로 회복해 준다면 이제는 다시 또 살아있는 주식이다. 그렇다고 뭐 지금 죽어 있는 주식은 아니죠. 자, 하여튼 그 하이브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반, 성장주 전반이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마켓 충격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32만 원 또 12월 달에 박스권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강조해 드렸는데 32만 원에서 뭐 35만 원 정도 당분간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뭐 그 얘기가 무식하게 그냥 박스 하단부를 32만 원에 그냥 깨버렸어요. 여하튼 32만 원이면 또 120일 선과 함께 의미는 6월 달 고점이 되겠죠. 6월 달 제 고점 때 위하고 그러니까 프레토 지선하고 연계가 되는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32만 원을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이제 그 문자를 이제 그 전화번호 문자로 입금자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